마켓 무버입니다. 1분기에 IT 대장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번 매출액의 경우에는 79억 원 수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8%대 오름세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는 6조 6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0.15%대 감소세를 보였지만요. 시장에서 기대치가 여전히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5조 원대 안팎 을 추정을 했었는데 이를 30% 이상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해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2분기부터 역성장하는 영업이익이 좀 우려 요인이 있는데 이번에 반등하면서 3개 분기 만에 반등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세부 실적이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서는 모바일 사업부의 영업이익이 가장 주요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갤럭시 S25 효과로 인해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돈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바일 경험 MX 사업부가 4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을 견인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갤럭시 S25 올해 2월에 출시가 됐는데 역대 시리즈 중 최단 기간인 21일 만에 국내 100만 대 판매를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부문 안에서는 메모리 쪽에서 3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메모리 분야의 단가가 올라간 데다가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것 역시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물동량이 증가했다라는 점 역시 실적에는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가격 상승과 함께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는 2분기에 실적 저점 통과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메모리 출하 반등과 DDR5의 고정 가격 상승, 낸드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 시작에 따라 메모리 이익 반등으로 실적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HBM 쪽에 매출이 좀 적을 것으로 꼽힌다는 점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IM증권에서는 2분기 HBM 판매량이 대형 고객 부재로 크게 증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DDR5의 고정 거래 가격이 안정되겠지만 시장 내 여전히 재고가 많고 수요가 여전히 부진한 DDR4와 낸드 고정 거래 가격의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 증권에서도 HBM3의 품질 인증을 받더라도 경쟁사들 쪽에서 이미 엔비디아 공급을 선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실적 개선에는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바라봤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다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범용 메모리 제품 가격이 반등하게 되더라도 상승폭과 이 상승 기간이 시장 예상치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스마트폰 둔화가 나타나는 데다가 앞으로는 트럼프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까지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이야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대외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참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 더 어렵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갭 띄우면서 시작했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니까 사실 반등을 장 초반에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생각보다 좀 부진합니다. 코스닥이 그나마 강한데 코스닥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정치 테마주, 정책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이 강한 거고 시장 상황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LG전자도 실적 발표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잠정 실적을 연이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증명을 해내가야 될 것이 실적 숫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싼가 비싼가를 결국에는 결정하는 것은 실적이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실적만 봤을 때 지금 뭐 투자 포인트 그리고 볼만한 기업 있으십니까?
그 일단 시장이 좀 받쳐줘야지 이제 이 맞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재료들이 이제 시장에서 가격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러기엔 좀 너무 좀 힘든 상황이죠. 일단 오전장에 나름대로 좀 약간 반등을 줬던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좀 빛이 바랜 듯한 느낌인데 오전장에도 사실 어떤 리스크가 이제 감소가 되는 안도렐리의 느낌은 아니었었어요. 이제 맞아요. 예. 우리가 보통 상승할 때도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느낌이 있듯이 이제 하락할 때도 좀 약간 쉬어가는 느낌인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듯이 이제 이 관세와 관련돼서 이제 경제 지표가 나올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 그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는지 아니면 관세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떤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일단 1분기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좋게 나올 것으로 시장은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보통 컨센서스가 나오는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상치가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100개 기업들을 평균을 냈을 때 이제 전망치가 영업이익이죠. 35조 356억으로 이제 한 달 전에 기준으로 잡혔었는데 지금은 일단 좀 늘어서 35조 5,400억대로 일단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1분기 실적, 사실 1분기 실적은 지나간 실적이란 말이죠. 이제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중요한데 1분기 실적을 우리가 왜 보느냐? 1분기 실적이 2분기 쪽으로 계속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뭐 비수기, 성수기가 있는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증권사 이제 제도권에서 어떤 쪽을 1분기 실적을 좋게 보느냐라고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좀 뻔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조선이랑 방산 쪽이 일단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1분기 실적이 실질적으로 꽂혔을 때 조선과 방산이 오히려 조금 더 조심해야 될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를 보더라도 사실 뭐 전년비, 뭐 전년 동기 대비 아니면 전 동기 대비 이런 식으로 전 분기 대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물론 뭐 조선이나 방산 쪽은 수주가 굉장히 지금 앞으로 몇 년 동안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은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다라는 점은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공통적으로 시장에서 좋게 보는 쪽은 뭐 관세 얘기는 좀 이제 지겨우니까 그만 얘기하고 물론 관세로서도 풀이합니다만은 그 엔터주 쪽에서 그 SM을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 목표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화면 한번 잠깐 잡아주시면 제가 좀 약간 유의미 있는 흐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엔터 3사들 이제 4사인데 일단은 JYP는 뺐고요. SM 그다음에 하이브, YG가 올해 1월달에 같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현재 수익률이 이제 계산이 되고 있는 건데요. 다른 하이브나 이제 YG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약간 3월달 중순서부터 상승세가 좀 약간 꺾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SM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에만 샀어도 오늘 기준으로 한 뭐 54%라는 수익률이 좀 찍히고 있는. 최근에 며칠 동안 이제 신고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최근에 약간 꺾이긴 했습니다만 상승 추세가 꺾인 느낌은 아니고 일단 SM만 따로 놓고 일단 주가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원래 엔터주들은 사실 하이브가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엔터주들이 그 궤를 이제 같이 하는 느낌이 원래는 평균적인 흐름인데 지금은 SM이 시장에서 평가가 가장 좋고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재료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뭐 에스파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신인 보이그룹이 있다라고요. SMTR25,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공항에서 좀 약간 노이즈가 있었던 하츠투하츠라는 좀 걸그룹 신인 걸그룹이 있는데 이 걸그룹이 역대 걸그룹 데뷔 앨범 판매량 1위를 일단 뭐 세우는 기염을 토했다라는 뭐 시장의 평가도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면. 굉장히 좋은 시장에서 좋은 실적을 내서 주가가 오르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기는 조금 약간 힘든 시장이니까 시장에서 조금 뭐 가격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어떤 앞으로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 엔터 쪽에서 SM을 시장에서는 가장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엔터주 좋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보니까는 1분기 이제 실적 예상치 나온 거 봤더니
매출액이 지금 NH에서 오늘 나온 증권사 이제 리포트 보니까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2,128억 원, YOY 기준으로 마이너스 3%,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 예상되고 네. 있고, 반면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매출 YOY 기준으로 2%,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31% 넘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약간의 네. 미스라도 나면은 네. 지금 주가가 좀 아, 어쨌든 간에 워낙 좀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약간의 좀 노이즈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M을 시장에서 이제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SM 자체도 있지만 2분기에서부터 이제 연결 편입돼서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는 디어유거든요. 디어유. 근데 그것도 이제 약간 의견이 다른 게 네. 생각보다는 미미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보통 잘 나오면 한 300억 정도, 그다음에 못 나오면 한 250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SM이 지금 지분을 40% 갖고 있으니까 지배주주 순이익으로는 이제 40%를 갖고 오는 거고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될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어떤 증권회사에서는 그냥 300억을 통으로 이제 SM 실적으로 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40% 지분 갖고 있으니까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300억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40%를 이제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숫자상으로 일단 뭐 좋긴 좋은 거죠. 뭐 나쁜 건 아니고 일단 다른 주가가 사실 모든 걸 설명한다라고 그렇죠. 했을 때 네. 지금 시장에서 안 좋은 시장에서 SM이 이 정도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기관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기관 수급이 뭐 전혀 꺾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윗방향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네, SM 만나보고 왔습니다. 사실 엔터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드릴 때 늘 조심스러운 게 JYP 엔터도 사실 이러한 뭐 거의 논리랑 비슷하게 좋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가 연이어서 나왔고, 사실 근데 10% 급락한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서 약간 실적 추정치가 약간씩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SM과 하이브는 저희가 파이널샷에서 올해 초부터 지금은 저평가니까는 괜찮다. 그리고 신인그룹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강자이기 때문에 SM과 하이브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고요. SM 여전히 주가 흐름 괜찮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괜찮으니까 어려운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